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창룡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했고요. 서도반에서 취미활동까지 한 오리지널 건국대학교 축산 출신입니다. 낙농학과를 전공하시면서 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언론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농학과 다닐 때도 언론에 관심이 없었고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낙농학과 다니면서 내 적성이 축산과 낙농이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도서관에 가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기자직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기자직에서 나에게 맞는 세 가지. 첫째, 머리가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나랑 너무 맞았어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했으면 제가 포기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전공을 따지지 않는다. 축산대학 낙농학과를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과목은 좀 못해도 국어는 잘해야 된다. 이게 저랑 너무 딱 맞아가지고 이런 직업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직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됐고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된 거죠.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언론인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시게 된 건지? 소위 말하는 언론고시 준비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바로 기자가 못 되고 시험 준비를 했지만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 군데 합격해서 면접에 가봤더니 면접에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영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다시 영어만 5시간 시험을 쳐서 AP통신사라는 언론사에 합격해서 서울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국내 일간지 국민일보로 옮기게 됐죠. 1989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가셨고 1991년에 걸프 전쟁 등에서 취재 활동을 하셨잖아요. 당시의 상황과 위원님만의 독특한 취재 방식이 궁금하다고. 저는 해외 취재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고유한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데 언론의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걸 탈피하자. 그래서 많은 한국의 언론사들이 말로는 해외 언론사에 의존하는 걸 탈피하자 해놓고는 실제로는 해외 취재에 돈이 드니까 안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취재할 때도 저는 우리 회사에 돈이 없으면 내 돈으로 가겠다. 휴가라도 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제 돈으로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뒤늦게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건 독자들과의 약속이었잖아. 세계의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겠다. 외국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실천을 해야지. 저는 그 실천을 안 하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런 제기를 했고, 또 해외 취재를 가보면 한국인들이 보면 사건이 터져야 기자가 가다 보니까 취재에 항상 뒤처지고 이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태권도 도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태권도 도복을 가져가면 거기 온 기자들은 벌써 몇 달째 취재를 하다 보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생활 속에 힘들어 하는데, 제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호텔에서 로비에서 몸을 한번 풀어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들 만나면 야, 너가 한국에서 온 태권도 블랙벨트 기자냐 물어보면 그렇다. 너도 태권도 좀 했니? 그럼 셀프 디펜스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취재 끝나고 내 방으로 와 하면 자동적으로 내 팬이 됩니다. 그리고 취재에 도움을 많이 줘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또 내가 직접 못하는 그런 등록처에 내 이름을 레지스터 해라 하면 그런 심부름도 해주고요. 그래서 해외 취재할 때 저는 외국 기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최고의 수단이 태권도 도복이라서 태권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3월에 연임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어요. 이 위원직을 맡았던 이유와 목표를 사실은 제가 위원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저는 이 상임위원은 차관직의 고위 공무원직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고, 저 이런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고위직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직이 빛나도록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교수라는 자유로운 신분에서 고위공직자 신분이 바뀌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잘해야 되는가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대통령이 저를 지명해서 뭐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렇게 맞게 정말 국민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이게 방송통신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자유권을 최대한 부여를 하면서,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데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래서 연임도 그런 차원에서 연임을 해주신 걸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를 주로 담당하시는지, 어떤 일을 주로 처리하고 계신지. 예, 상임위원들이 이 네 분이 계시고 위원장이 계시지만 업무 분야가 나눠져 있다보다는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각 내용들을, 이런 방송통신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조금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방송에서도 지역과 중앙방송뿐만 아니라 IPTV라든가 이런 홈쇼핑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통신사도 보시다시피 지금 통신 이 플랫폼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넓어져 있고, 그 규제도 국내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다행히 이런 방송통신위원들은 주변에 로펌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연구반을 운영해서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주요한 참모들을 거느리면서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한 사람씩의 몫을 같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가 잘 해온 영역이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한 영역은 있지만 모두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영어랑 논술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하셨고, 고향 후배들 장학기금 마련 위해서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직접 기타 연주하시면서 100만 원 정도 모금을 할 수 있는 미니 콘서트를 열기도 하셨잖아요.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지? 그 사실관계를 하나 바라잡는데요. 네. 100만 원 콘서트가 아니고 제가 40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 진짜요?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4배로 올려주세요. 저는 인생이 후반으로 가면서 저 나름의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 인생 후반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나름의 성공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 기준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영역을 봤더니 제가 쉐어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데 인색했더라고요. 이거 재능 나누는 것도 저는 기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논술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고향 가서 논술을 가르치게 되고, 이왕 논술을 하면서 논술만 가르치지 말고 내가 돈을 그냥 기부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도전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게 돼요. 저는 스스로 그런 터부를 깨고 싶어서 저는 마이크 잡고 3,000명 세워놓고도 강의하는 것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 잡고 노래하라면 3명 앉혀놓고 더 떨고 이래서 노래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으로 노래에 도전하겠다. 제일 못하는 것에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고향 무대에 서기 전에 3년간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학원도 다녔어요. 그래서 기타도 쳤지만 그래서 고향의 바닷가에 무대가 있습니다. 관광객들 대상으로 무대가 있는데 언젠가 내가 저기 한번 쓰겠다. 그래서 제가 무대에 섰는데 그 무대에 서기 전에 제가 입간판을 하나 썼습니다. 간판을 뭘 썼냐면 400원의 기적 해놓고 관광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400원짜리 약차를 팔아서 서울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영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인제대 신방과 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게 공부하는 우리 울릉도 후배들을 위해서 1,000원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써놓고 돈통 나놓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금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내가 노래 못하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엄살도 있었고요.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노래를 했는데 첫날 11만 1,100원이 모였습니다. 제 허접한 노래에 사람들이 관중들이 박수 쳐주고 해서 큰 힘을 얻었죠. 그래서 첫 해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제 돈 보태가지고 205만 원, 200만 원씩 5번 기부하겠다 그런 뜻으로 205만 원 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도 또 해서 또 그 정도 올렸는데 또 그 다음 200만 원 해서 지금 405만 원이 기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방통위원이 되는 바람에 공무원은 모금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뭐 한 달씩 휴가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돈들이 굉장히 액수를 떠나서 가치 있는 돈이고 그런 후배들이 그런 정신을 좀 받아들여줘서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건국대학교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기에 대한 셀프 리스펙트, 내 존재감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저는 큰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자기 몫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내가 지금 현재 뭐든 간에 이 지구상에 나는 나 하나뿐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나를 인정을 해야 되고 나를 가꾸는데 내가 앞장서야 돼요. 제가 붓글씨 쓰고 저런 것들이 건국대학교 서도반에서 썼지만 지금도 저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붓글씨 같은 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제가 삼성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한자도 삼성오신 쓴 거 있잖아요. 삼성오신 하루 3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 기억은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놓는 것도 결초고언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데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도움을 준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원수는 모래에 새기란 건 모래는 파도가 한번 왔다 가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바위에 새긴 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항상 새기고 그래서 이거는 안 보면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으로 건국대 서도반에서 배웠던 이런 글씨를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걸 다시 한 번씩 보고 이러면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게 되잖아요.